아까 제가 수학, 과학, 언어, 음률, 예술 뭐 모든 것들이 다 놀이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으로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숫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1, 2, 3, 4, 5, 6, 7, 8, 9, 10에서 저는 100까지 셀 수 있어요. 우리 애는 100까지 세어요. 근데 100까지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걔 보고 8 다음은 뭐지? 그러면 얘는 8 다음이 9라는 대답을 못하고 다시 1부터 다시 세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를 기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아가 숫자를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공기도를 5개만 세어봐라. 그러면 이 5개를 세어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벌써 답을 이미 주셨죠. 목소리로 5. 얘는 5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은 주머니에다가 공깃돌을 넣고 5을 아무 도움 없이 꺼내보도록 하면 그때 딱 5개를 멈출 수 있다면 그게 5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주무를 수 있어야지 1부터 10까지 외운다든지 나는 999, 1000까지 외운다든지 숫자를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수를 알고 있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지금 5개가 있고요. 숫자가 5가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5라고 하는 거 아주 쉬운 개념 같지만 물건을 실제로 세어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과 5개를 셌어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는 이 5은 5라는 숫자로 나타내고 나중에는 숫자 5만 봐도 사과 5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5라는 숫자는 사실 사과 5개만이 아니라 바지 5도 5가 될 수 있고 안경 5개도 5가 될 수 있고 점퍼 5개도 5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다양한 물건을 세어봄으로써 3개를 세어본다, 4개를 세어본다. 바깥놀이에서도 가능하고요. 놀이터에서도 가능하고 집안에 있는 숟가락도 가능하겠고 집안에 있는 접시도 가능하겠죠. 자, 수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그 개념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2 더하기 3은 5다. 1 더하기 2는 3이다. 이제 학습지 같은 내용인데 2 더하기 3은 5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는 2개의 물건에다가 3개의 물건을 할머니가 과자 2개를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또 과자 3개를 주셨어. 그럼 과자가 모두 몇 개지? 이렇게 세어보는 개념입니다. 할머니가 사과 3개를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밤 2개를 주셨어. 모두 몇 개지? 이렇게 5개. 이렇게 물건을 2와 3은 5다, 더하기는 5다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물건을 실제로 세어보는 것, 놀이터에서 할 수 있고 주방이나 아까 얘기한 뭐 거실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가능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수에 대해서 2개씩 묶음이 3개 있으면 몇 개인가? 6개.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누기의 문제이고 또 곱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철수에게 순이에게 2개씩 주려고 해. 그럼 모두 몇 개지? 4개예요. 영식이한테 땅콩 3개를 주고 아무개한테 또 땅콩 3개를 주고 또 어떤 애한테 3개를 줘. 3명에게 3개씩 나누어 주면 몇 개가 될까? 이렇게 실제 물건을 통해서 그 나누어 보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나누기가 결국은 곱셈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면 2 곱하기 2는 4라든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의 기초 개념은 그 물건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저씨가 3 아저씨가 계시는데 사과를 2개씩 나누어 드리려고 해. 몇 개가 필요할까? 뭐 이렇게 아이에게 그런 개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3개가 있고요. 숟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게 더 많으냐라고 물으면 자동차가 더 많다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달해서 1대1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숟가락이 같은 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자동차가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런 조작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또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이게 같은 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나 크기나 무게가 다른 어떤 작은 물건을 1대1 대응을 해본다든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더 많고 적음, 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거는 이제 선생님의 모습인데 뭐 부모가 아이들하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색깔을 지금 분류해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일어나 저쪽으로 가보자.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보자. 아이들은 되게 심각합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빨간 옷이 아닌데 저쪽으로 씩씩하게 가요. 그러면 너는 아니잖아. 우리 그러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순이야
빨간 옷은 어디에 있어? 그러면 막 옷을 걷어서 자기 속옷을 보여줍니다. 또 선생님이 보기에 흰 옷이 아닌데 흰 쪽으로 가요. 흰색 쪽으로. 그러면 물어보면 머리에 흰핀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분류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색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졌지만 바지 입은 사람, 치마 입은 사람으로 나누면 분류가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신발로 나누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슬리퍼하고 운동화하고 나눴지만 나중에는 끈이 있는 것과 끈이 없는 것으로 나누면 분류가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 분류는 놀이터에서도 또 주방에서도 집에서도 빨래 개면서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즐겁게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분류 개념은 나중에 이제 비교 또 서열화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서열화 개념인데요. 자, 수건을 갭니다. 큰 수건부터 작은 수건으로, 작은 수건에서 큰 수건으로. 그래서 1, 2, 3, 4, 5, 5, 4, 3, 2, 1 이런 식으로 수를 큰 수부터 나와 보시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더 기본 개념을 터득하게 하는 것은 저렇게 물건으로 놔보는 겁니다. 뭐 부엌에서 두부를 자를 때라든지 이런 때에도 자연스러운 좋은 활동인데 사실 요리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개거나 이럴 때라든지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할 때 아빠 신발, 엄마 신발, 뭐 아가 신발을 이렇게 순서대로 또는 길이가 긴 거대로 넓이가 넓은 거대로 뭐 이 분류를 순서화하는 거 이 초등학교에 가서는 굉장히 서열화 개념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한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도 아까처럼 물건으로 그러면 이 곰 3마리와 토끼 2마리를 합하면 모두 몇 마리? 이렇게 되면 5마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물건으로 다양한 인형으로 다양한 그림책으로 또는 다양한 뭐 양말이나 스카프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는 등가 개념의 기초가 된다고 그 아래 전부 설명드린 것입니다. 벽돌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소꿉놀이 영역에서 벽돌을 쌓았는데요. 그 쌓기 활동 전에 일단 재어볼까요? 이게 길이가 얼마일까 하면 우리는 보통 자를 가지고 센치로 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자로 길이를 재기 전에 이 잰다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함께 놀이를 통해서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길이 이 방의 그 길이가 내 발걸음으로는 몇 걸음인데 뼘으로는 몇 뼘인가 또 벽돌로는 몇 개가 되는지 그래서 이 잰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면 나중에 자를 가지고 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성급하게 이렇게 재어본다라는 측정의 개념을 갖기 전에 무조건 자로 이거 3cm지 이게 5cm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초 개념을 습득하면 아이들이 정말 학습이 즐겁다고 하는 것, 놀이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재어보는 거는 자 유리컵에다 그 씨앗이나 뭘 심고 창가에다 둡니다. 그러면 이 창가에서 햇빛을 받기 때문에 물이 줄어든다는 걸 엄마가 매일 가서 물이 줄어들었지. 근데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가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색연필을 옆에다 놔주면 줄어들 때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자 그러면 아이가 매일 가서 그 밑에다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이 색연필 하나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이에게 넣어주는 거죠. 조금 이제 발전된 개념인데요. 아이들이 지능 검사 같은 거에도 저런 게 많이 등장하죠. 위에, 옆에, 가운데, 사이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외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 포도와 사과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 또 왼쪽 오른쪽 개념이 쉽지 않아요. 한 2살, 1살 반, 2살쯤 되면 아이들이 신발을 똑바로 신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은 바꿔 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는 아니 실컷 잘 신다가 왜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는 거야. 그래서 짓궂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확률 50%예요. 그냥 신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개념은 그렇게 빨리 발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커를 밑에다 붙여주고 신발을 거기 놓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차에서 이렇게 갔을 때 왼쪽에 모자 쓴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러면 기차에서 갔다 다시 돌아올 때는 오른쪽에 아저씨가 계시는 거죠. 근데 아이는 왼쪽에 아저씨가 있다고 계속 갈 때나 올 때나 말하는 것은 왼쪽을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지 방향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방향 왼쪽 오른쪽도 어려운 개념이고 저게 위상인데 위치 개념도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옆에는 뭐지? 네 옆에는 누구지? 너하고 사이엔 누가 있지? 부엌에 걸린 수건하고
후라이팬 사이에는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위치를 재미있게 해보는 활동은 뭐 밖에서 놀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운동장이나 아니면 뭐 바깥에서도 얼마나 할 수 있고요. 침대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탁자 옆에 있는 건 뭐냐? 거실에서도 아까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아까 그 부엌의 안전한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서는 뭐 위상수학 또는 더 수학 개념으로 하면 기하학 개념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